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최진영 작가의 구애 증명을 읽고 있어. 책 커버에서 드러나는 식인 행위에 대한 인상을 얘기했어. 작품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런 인상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지. 이쯤에서 콘텐츠 소개를 잠깐 할게. 이 오디오는 책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부분까지 생각해보는 독후 활동이야. 그래서 스포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을 계획인 그 예비 독자에게 읽는 재미를 방해할 수 있어. 염려스러운 사람은 책을 다 읽고 꼭 다시 재생해 주길 바래. 물론 책을 안 읽은 사람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 책을 읽고 듣는 게 훨씬 재밌을 거야. 구의 증명은 다미와 구의 이야기야. 같은 동네에 사는 구와 다미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는 아니고 상황상 좀 어렵게 관계가 이어지지. 이야기는 죽은 구를 안고 슬퍼하는 다미의 목소리에서 시작돼. 구는 부모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게 돼. 소설의 도입은 의미심장한데 그건 한 인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가 아니라 이 다미의 두서없는 독백 때문이야. 네가 죽어서 슬퍼. 세상이 원망스러워. 이런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고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야. 현실적이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 원래 소설의 시작이라는 건 항상 급작스럽기 마련이야. 첫 문장은 독자가 읽는 첫 번째 정보야. 인물, 배경, 사건.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영문을 알 수 없는 법이야. 그래도 이 구의 증명의 도입은 어떤 다른 작품과 비교해도 범상한 편은 아니야. 사건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 알 수 없음이 더 알 수 없음이 돼. 다른 문제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죽음, 구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라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굴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굴을 증명해야 한다는 다짐 같은 말. 또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 먼 훗날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 구의 이야기는 그때까지 남아있을 단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람이 아닌 다른 지적 생명체, 외계인 같은 그들이 잔인하다고 할 이야기가 뭔지 자구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동정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런 두서없는 아까 말했듯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겨두고 구와 담이 그들이 만나서 구의 죽음에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담이가 굴을 먹는 이유라고 해야 하나? 그보단 굴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소설 후반부에 나와. 돈 때문에 굴을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세상 보통은 자신을 범죄자라고 하겠지. 잔인한 사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세상을 봐. 돈을 매개로 사람을 먹는 너희 일반의 세계를 봐. 너희가 더 잔인하지 않니? 실제 굴을 죽인 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해. 정확한 문장은 아니야.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담이는 굴을 먹는 게 타당해질까? 너희도 그랬잖아. 나도 할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건 오기지. 오기는 지기 싫은 마음이야.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 왜 굴을 먹는 걸까? 굴을 먹는 담이의 독백에는 두려움이 있어. 굴을 이렇게 놓아두면 구가 살아있을 때 구를 착취했던 이들이 구의 몸까지 쓰려고 들 것이라고 말해. 담이는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썩어버리거나 가루진 몸, 그러니까 죽은 몸은 쓸 수가 없어. 우리 상상은 장기팔이나 피부 이식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구의 죽음은 구를 착취하는 사람들에겐 쓰라린 소식일 거야. 죽은 몸은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담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굴을 먹는 거지? 담이는 좀 이상해. 애초에 담이가 왜 굴을 기다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담이는 굴을 사랑하니까 기다린다. 이런 로맨스 명제를 지키는 낭만적인 사람으로 남으려는 이 담이라는 여자가 이상해. 첫 번째 헤어짐은 주변 어른들, 아이들이 둘의 관계를 추궁하는 데에서 시작해. 이 관계를 추궁하는 건 이상하다. 이미 둘의 특별해 보이는 관계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생겼어. 아이들은 놀려대고 어른들은 수군거려. 두고 볼 수 없다. 결단이 필요하다. 둘의 모습은 판결을 받게 되지. 동네 어른들은 구와 담을 둘러싸고 반란까진 놈 취급을 하면서 둘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얘기하거든. 자기들의 태도는 상관없이 담이하고 구가 자신들에게 반항을 한다고 느껴진 거겠지. 혼나면서 꿋꿋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들이 틀렸다 말하는 거잖아. 구는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담이의 손을 놓아. 그게 담이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든 구 자신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든 손을 놓은 거야. 이것 때문에 담이는
팽 돌아지지만 구가 다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거든. 억지를 부리는 거야. 뿌리치는 손을 어떻게든 안 떨어지겠다고 잡는단 말이지. 손을 잡는 건 둘이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구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잡지 못한 채 상황이 끝나. 이후에 둘은 서로 보지 않거든. 다시 만나는 게 12살이라고 했어. 둘이 한참 성에 관심이 생길 때 일어난 일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 한 3, 4학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 초등학교 3, 4학년의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좋아하는 애가 자신의 손을 놓는다고 이렇게까지 안 해. 타인, 게다가 이성의 아이에게 10살, 11살의 아이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절절절절 거리는 게 보통의 아이 같지 않다는 말이야. 굳이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이를 떼어내는 부모의 손을 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는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